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로온 영혼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름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힘들죠. 과연 기후가 힘들까요? 사람 관계가 힘들까요? 어떠한 그 목적이 힘들까요? 수단이 힘들까요? 조선시대는 그 대학과 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 철학이죠. 소학은 관계학입니다. 가족 관계학. 대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는 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이면서 음양의 조화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족은 음자리가 있었어요. 안방이 음자리고 사랑방은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음자리 그 안방은 음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음의 주인이 양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음은 음의 주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가족의 경영자였습니다. 경영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경영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경영자는 수많은 트레이닝과 교육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정을 안정스럽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조선시대 그 가정을 음자리를 아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상 그 박간 양반은 관료를 통해서 지방을 전전하지만 그때 집안의 그 경제권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음자리에 지키는 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음에게는 그 남편의 박간 양반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도 음자리를 지킨 위대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여성으로부터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음자리의 주인으로서의 교육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이것을 톡톡히 받아 성공한 사람은 그 똑같은 음자리를 지켰던 좀 더 나이 먹은 음자리에게 공경하고 감사했습니다. 실패한 사람 속에는 소위 그 시집살이라고 했죠. 자, 이 인생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배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군대를 가게 되면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선임으로부터 계급사회로부터의 어떠한 역할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시집을 간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해줘야 될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에 여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쫑긋 할 겁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은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음과 양이 한편이었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리더십으로서 그 가족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음양의 조화의 음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떠한 가족 구성원에 필요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가족 군용을 각자의 정신세계까지 담당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절을 가서 스님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끌어가는 가족 CEO인 여인에게 있어서 불투명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여인네들이 저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입니다. 즉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주인의 시대입니다. 안방은 음의 주인이고 사랑방은 양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지금 우리는 주인의 시대일까요? 주인. 우리 주인은 아까 지금 조선시대는 가정에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손님이란 말에 많이 있죠. 주인은 없지만 아무튼 손님이 있는 곳에 주인이 있겠죠. 가게가 주인과 손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조선시대는 집에 그 주인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집에 주인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는 소위 조선시대는 정확히 어떤 학문적으로 뭐로 유교 절차를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게 규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떠돌아졌는지 모르지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란 이 말 자체는 남성 중심 시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남성 중심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그 바깥 양반의 기능을 남자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선시대의 음양의 조화의 음양학인 주역에서 이계입니다. 가운데가 음이고 바깥이 양이어서 태양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왔고 여름이고 생입니다. 이 말은 음은 음자를 지켰고 양은 양자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음은 음자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기 때문입니다. 음은 음자를 치고 양은 양 바깥쪽을 지킴으로써 이 화계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가족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 음양의 조화를 지킴으로써 가족이란 연대 속에서 힘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모두 함께해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집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 남아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국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my car, my house, my mother, my wife 이러죠. 우리 각시란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주인의식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야. 한 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남녀 평등은 주인이 없습니다. 다 손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N빵입니다. 어떤 모험에 갈 때 N분의 1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손님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자, 우리 야구장에 갑니다. 그러게 되면 야구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관객은 손님입니다. 이 손님끼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N빵하는 그 친구끼리는 전부 다 N분의 1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주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남녀평등인 이 논리 하에서 부부는 남자는 남성의 대표고 여자는 여성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고 싸우고 그러니까 남녀 사이는 존경이 없습니다. 남녀 사이는 경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음양의 조화는 음은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창조된 영혼에게 음으로 살리 양으로 살 할 때 음을 선택하면 양을 선택하면 음을 점지해 주었습니다. 소위 천생연분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그런 천생연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그러나 좀 있다고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의로운 영혼에서의 천생연분으로 와서 이 세상에 천생연분을 만났습니다. 이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남녀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싸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가 해라. 이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의로운 영혼의 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의로운 영혼의 신에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남녀평등입니다. 아까 조선시대의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가옥 구조에서 보게 되면 안채는 집 안쪽에 있습니다. 사람처럼 바깥에 있습니다. 양은 공간이고 음은 그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과 양은 서로 한 팀입니다. 한 팀이라는 것은 뭐죠? 팀워크라는 게 뭐예요? 그 팀워크를 가지고 다른 팀과 싸워서 이기는데 수비적인 측면입니다. 부부로 이렇게 팀워크 이렇게 한 팀으로 살 때 도전적 일이 생길 때 둘이 합쳐서 수비를 합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은 둘이 합칠 줄을 못합니다. 남자 사는 부부 자체가 공격입니다. 수비수가 아니에요, 공격이에요. 둘이 공격합니다. 남자 대표 선수하고 남자 대표팀하고 여자 대표팀이 만나서 남녀평등을 공격합니다. 남자 여자하고 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사전은.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의 차별 없이 고려가 한결같음이라고 했습니다. 권리, 의무, 자격. 이 권리, 의무, 자격은 공격적 요소입니다. 내 권리가 있고 뭐 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말은 바로 밖에서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로 사용할 때 있는 말이고,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그 공간의 주인이 남자든 여자를 공히 이용하겠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적 요소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건 남자 여자 일은 아까 말했지 권리 의무 자격이 같으니까 일을 할 때 남자 여자 똑같이 동등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용주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평등입니다. 이 평등은 절대로 가정에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어떻게 되냐면 남녀 평등의 오해로 음양의 조화를 무시하는 것은 이혼 부부를 생산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은 가정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남녀 평등은 부부 사이도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부부는 서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애껴주고 하는 공간이지 권리, 의무, 자격을 운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남녀 평등의 오해로 음양의 조화를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은 바로 바깥 생산성에 관한 평등이고 그리고 공격에 관한 평등인데 수비하는 부부 수비한 영역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 쪽에 수비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수비수가 없어져 버리면 부부는 이제 남녀평등 자격으로 음양의 조화가 없어진 상태 남녀평등 자격으로
음자리에 음도 없고 양자리에 양도 없는데 그냥 남녀평등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이 남녀평등은 아까 말했듯이 남자의 대표 선수, 여자 대표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바로 부부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남자 대표 선수, 여자 대표 선수.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는 한 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있지 내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있는 곳에 나나 해버리면 그거는 남녀평등의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에 비해 우리 사회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가 대학원 박사 석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공격 쪽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다 대학원 보라고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간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고 국가가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게 공격형 인재고 생산성에서 높인 인재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수비입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부부입니다. 가정은 권리 의무 자격이 아니라 가정은 사랑이고 가정은 따뜻함이고 가정은 보살핌이고 가정은 키우는 것이고 가정은 깨달은 것이고 가정은 밝으면 서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속의 철학은 조선시대 6.25 때 가정주의 철학은 다 유교 철학이었어요. 그 유교 철학은 유교의 근간이었어요. 근데 유교 철학은 음양의 조화와 인사상과 경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에서 발생한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가족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정 때문에 상당히 근대화라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었습니다. 이 정을 없애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라는 유교 정신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 경쟁의 공간에도 음양의 조화가 아닌 남녀 평등입니다. 직장에 승진할 때 남자라고 승진시키고 여자라고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승진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부부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경쟁의 공간입니까? 사랑의 공간이 아닙니까? 부부 사이는 정이 넘치는 공간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생산성입니까? 우리는 참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녀 평등의 오해로 음양의 조화를 무시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부로 결혼해놓고 나나하고 남자 여자 똑같다고 집에 가서 여자가 왜 너는 아내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서 그 본질에 남편과 아내의 그 따뜻할 본질, 음과 양이 만나 자석이 탁 달라붙잖아요. 그 기분 좋은 본질이 사라지고 남녀 평등이라는 생산적이라는 경쟁이라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웁니다. 제가 61살에 됐는데 끊임없이 그런 관점으로 저는 싸웠습니다. 그거는 무지한 생각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 가보세요. 미국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나? 부부끼리 싸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부가 집에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니까. 그래서 말은 하지만 미국은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정당하게 서로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부부로 살아갔을 때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말하잖아요, 지금. 어찌된 역물인데 우리나라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50%가 이혼한다 하잖아요.
네, 저희 가족도 50%가 이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게?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바로 남녀평등의 오해입니다. 남녀평등은 말했잖아요. 권리, 의무, 자격에 관한 권리 평등이지 자연법에서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 닭의 사이를 보세요. 어디 장닭과 암탉이 같습니까? 암탉은 계속 모이를 먹습니다. 왜?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장닭은 하늘 쳐다보고 모이 암탉처럼 집요하게 먹지 않습니다. 장닭은 암탉을 관리합니다. 즉 닭의 밖의 세계 영역 올 때 장닭은 암탉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암탉은 도망가기 급급하고 장닭은 어떤 자기 잡으러 올 때 덤빕니다. 그래서 장닭의 역할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은 계속 목에 살리긴 하겠지만 양은 가족을 지키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전체를 봅니다. 가족 전체를. 그 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음양의 조화는 맞지만, 음양의 조화는 자연의 이치지만 남녀 평등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이 자연의 이치 않은 걸 가지고 우리는 부부 사이에 잣대를 재다 보니까 다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해요. 시청자 여러분. 젊어서는 남자가 셉니다. 왜? 그 여자에게 강한 DNA를 가진 정자를 삽입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런 늙어서는 호르몬이 바뀝니다.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자도 자연의 이치니까 남자와 똑같이 약해지는 남자와 강하게 합쳐져서 이제 늙어서 서로 주고받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여자가 특히 여자 애 낳을 의무가 없으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나 남녀 평등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가 강해질 때 드디어 남녀 평등으로 산 여자는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황혼의 이혼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혼한 사람과 이혼하지 않은 사람 반반입니다. 난 잘 몰라요.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혼하지 않는 사람은 음양의 조화독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은 남녀 평등으로 매일 싸웠습니다. 이 잘못된 남녀 평등의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반은 이혼하고 반은 이혼하지 않던 이 무서운 결과치를 낳습니다. 젠더 이퀄리티, 남녀 평등, 이것은 자연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암컷과 숫꽃이 살아가는 데 있는 규율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이 공간에서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논리지 부부 사이에 암컷과 숫꽃이 사는 곳의 평등은 아닙니다. 이곳은 음양의 조화가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조화라는 철학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싫어하니까. 지금 여자들이 남녀평등이라는 오해를 통해서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 있는 공간에도 여전히 남녀평등으로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가족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는 우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이게 자연법이니까요.
설명하고 그 창조된 영혼이 선택을 했죠. 음으로 양으로. 그러면 음을 선택하면 양을 점재해주고 양을 선택하면 음을 점재해 주어서 이 세상 육신을 만나는 것은 천생연분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필연적이지 우연하지 않으니까요. 그 필연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남녀평등이라는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조직에서 승진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포지션이 높아집니다. 돈도 많이 받아요. 남자 여자. 특히 이 여자로 합시다. 돈이 많은 여자 돈도 많이 월급도 많이 받고 계급도 높아요. 그래서 집에 딱 와요. 남편하고 관계에서.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권리와 의무, 자격, 차별이 없는 그 평등적인 사회에서 계급도 높으니까 와서 집에 딱 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음양의 조화, 남녀 있는 어떠한 서로 존경의 대상에서 사회생활에서 격이 높아진 이 분은 돈도 많이 벌고 그 사회생활에서 높은 그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존경 받았고 갑자기 집으로 오면 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관하는 여자는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집에서 남자가 휴식을 취하고 조금 하는 그것을 평등에 예배된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슬프게 이혼합니다. 자, 똑똑한 여자들은 시집 못 가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성비가 맞지는 않습니다. 결혼 착륙기 여자가 더 적어요. 그런데요, 적더라도 남자가 역시 구애해서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여자가 서울대 막 법대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양립 찾는 남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녀 평등의 기본으로만 암컷과 수컷 자연법이 지배한 곳에서도 이게 남녀 평등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생활한 사람 50%는 이혼이고 50%는 이렇게 부부라고 산다고 하면 이쪽에 산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하게 희생할 겁니다. 완벽하게 참아낼 거예요. 완벽하게 참아내서 끝까지 해서 어느 나이가 드는 순간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하는 어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강력한 주인정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힘든 남녀평등의 그 파고를 넘어설 겁니다. 그곳에 강력하게 어떠한 음양의 조화를 지지하는 어떤 한쪽이 있는 곳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부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 맞아요. 개인, 즉 아까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직장, 사회 이런 권리, 평등이라는 조직 쪽에 즉 공격적인 쪽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뭐죠? 여자 남자 하는 일탈하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뭐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피해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죠. 소위 분류는 참 슬프게도 확장되는 것이죠.
TV 드라마 다 불륜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불륜하고 여자도 불륜하면 좋겠죠. 남자도 불륜하고 여자도 불륜하면 남성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겠죠. 결국은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그 인간이 만든 남녀 평등이 자연법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산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정직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속의 이야기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거짓을 사는 거죠. 같이 살더라도 속의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를 못하죠. 꽉 잡고 있죠. 실수할까봐. 그렇게 되면 불쌍한 거죠. 끝까지 부부생활 한쪽이 끝까지 깨달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데려갈 겁니다. 그때는, 조선시대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주인이었어요. 이 남자가, 개판스러운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자가 갔어요. 지금은 주인이 없다잖아요. 이제는 누가 이렇게 불륜하고 개판 치면요, 가차없이 그냥 헤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부부의 주인이 없잖아요. 음양의 조화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요. 남편 것까지 하고요.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아내 것까지 하는 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조화는 뭐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어요. 부부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음양의 조화로 살면 주인이라서 정으로,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이겨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주인인 거기에 남자가 바람 많이 피었다 할지라도 그 미운 정 고운 정으로 그 남자를 품에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살다 보니까 남자와 똑같으니까 전투지역이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 없으니까 한쪽이 실수로, 한쪽이 주변 어떠한 그 유혹으로 넘어갔어. 그때 바로 그 아주 단순하고 아주 조그만 지엽적인 그 잘못이 갈라서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남녀 평등은 공격이고 생산성에 관여된 인간이 만든 어떤 사회적 법이죠. 그러나 음양의 조화는 수비와 부부로서 암컷과 수컷이 사는 이 공간에 지배하는 자연법입니다. 여러분, 닭을 보면 어떻게 암탉이 같습니까? 어떻게 양성평등이 됩니까? 수탉이 2배나 크잖아요. 수탉이 멋있잖아요. 암탉은 끊임없이 먹잖아요. 평등의 개념은 적용될 수 없죠. 조화의 개념이 적용돼야죠. 평등을 하다 보면요, 남자와 여자, 남자 대표 여자 싸우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장닭하고 암탉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지혜, 체력 다 져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한 공간의 가정에 싸우다 보면 져요. 논리도 지고 다 져요. 본질적 음양의 조화에서는 안쪽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쪽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음은, 음양의 남녀 평등의 음은 공격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매우 디세이트란 위캐스트라는 개념이죠. 어떠한 논리적 개념이 아닌 매주 사악한 개념으로 남녀 평등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냅다 헤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줄 때 되면 그 여자는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막 개 반치고 다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그 남녀평등 쪽에서 어떤 할 때 남자가 잘못했을까요? 남자만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녀평등이 이 권리와 의무 자격 등에 적용되어야 할 남녀평등이 부부의 암컷 수컷이 사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음양의 조화가 지배하는 이쪽에 잣대를 쓰다 보니까 남자 여자 똑같으니까 남자 여자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여자도 남자처럼 해야죠. 그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계속해서 자기 남편과는 싸웠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니까 바깥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 꼬이고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 집에서 자기 짝에 사랑하고 베풀고 조금 이뤄주고 남편에게 힘을 조금 필요를 도와주고 했으면 남편이 사랑하죠. 우리 편으로 했으면. 그런데 남녀 평등 똑같게 해서 그 생산성 어떤 공격형인 그런 쪽을 그래서 수비적인 부부에 작동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그 여자가 공격을 받으면서 사랑의 정신이 싹트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의 오해로 음양의 조화를 무시해서 남자 여자 부부 사이에 있을 자연법 음양의 조화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연의 이치인 암컷과 순놈이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의 오해로 음양의 조화를 무시하는 것은 이혼 부부를 양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찌할 겁니까? 자본주의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생산성이 높을 때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똑똑한 사람 갖다 씁니다. 요즘 여자가 더 똑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생산性높은 쪽 끌어다 써버립니다. 뭐 날새기도 시키고 막 시켜다 보니까 음양의 조화가 존재하는 부부 사이 부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삶이 어떤 측면에서 생산성과 직결되는 자본주의의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는 남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좀 일찍 와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일찍 온 아내에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조금 뭔가 잘못할지라도 한 공간에 있으면 서로의 남편의 에너지, 기가 아내에게 서로 싸우면 합쳐지면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남녀 평등을 통해서 생산성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똑똑한 여자를 계속 회사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약해질 때 약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에 살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이게 매우 묘하죠. 직장에는 조직이 있어요. 남녀 평등의 기준으로 하는 계급 사이가 있다 보니까 이데올리가 결정이 돼 있어, 순수가. 그래서 집에 오면 남자가 똑같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의 그 남편과 아내 속에서의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그냥 미치고 환장을 노리셔요. 그런데 남편과 이 가족 속에서 장점이 있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음과 전쟁을 통해서는 둘 다 잃은 거죠. 음과 전쟁의 대상자니 음은 철저히 양을 소외시키죠. 그리고 자식까지 가지고 있어서 양을 소외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나쁜 남편과 그리고 나쁜 아버지로 변하는 거죠. 이거는 천벌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녀평등이란 이 모호한 걸 가지고 암컷 수컷이 사는 자연법인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부부도, 부부 애절도 부부를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부 쪽에 남녀평등이란 이상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숙이려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 누굴 존경하려 하지 않아요. 평등이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등해서 누구 숙이려 들어가지 않고는 전부 다 밖으로 돌아요. 불륜의 남편을 남자 만들고, 그리고 여자끼리 안쪽에서 남편을 싹 지치다 보니까 자기 여자끼리 놀고. 그래서 남자도 할 수 없이 밖에 바람 피우고 하면서. 그러면 전부 다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떤 가정도 안전하고 든든한 조선시대형 남자 중심 사회에서 안전한 가정에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남녀 평등의 오히려 음양의 조화를 무시하는 것은 이혼부부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일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위대한 여러분, 좀 양 좀 품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떨어질까요? 언제? 지금 이렇게 쭉, 지금 MZ세대라고 지금 하고 있죠. MZ세대 젊고 남자 힘이 세서 젊어서 할 수 있겠죠. 이 세대기 딱 지나면 40도를 넘어간 순간 이 문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가정의 남자 여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피로 얽혀있던 사람은 잘했든 못했든 피로 얽힌 편을 들더라고.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남녀평등이라는 이게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젠더 앤 이퀄리티라는 양성평등법도 있죠. 그 다음에 남자를 모두 성희롱 감시할 수 있는 성희롱 법도 있죠. 우리 성희롱 교육을 들으러 가게 되면 성희롱 강사는 신나게 얘기합니다. 모든 팩트를 가지고. 다 남자는 범죄자입니다. 꼭은 여자가 좀 하죠. 성희롱 강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함께 질서정연하게 행복하게 법을 서로 자연법에 따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남자 여자 우리 서로 만나는 것도 절대적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이 필연이 만나서 헤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질서에서 실수란 건 없어요. 처음에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 그 인연에 창조될 때 만나는 인연이 죽을 때가 책임져 주잖아요. 죽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녀 평등이라 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죽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남자 여자는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 죽고 못 살아도 만나놨어요. 그러니까 죽고 못 살 사랑 속에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애절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돈만 그냥 직장 술 이렇게 하면 다 헤어집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제 공무원생활 30년 했는데도요 다 헤어집니다. 누군가가 헤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참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갑시다. 헤어지지 말고 서로 미운 정 고운 정 쌓으면서 사랑하며 갑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암컷은 수컷 사랑하고 수컷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행복이 돈이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 사랑하면서 삽시다. 좀 주변 사람이 이혼할 지경이 있으면 좀 서로 해서 이혼 못하게 합시다. 세상에 친정 부모 여러분, 그냥 이혼하라고 하지 말고 왜 이혼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냥 참아주고 주변에서 복도해주면서 끝까지 살게 해줍시다. 지금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무섭습니다. 답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서 끝까지 처음 만나 결혼해서 처음 만나 끝까지 100년 해로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